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채굴 사랑 한빠입니다. 사실 요즘 코어 코인의 가격 자체는 약 2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코어 체인 생태계가 커지는 현재 그 그릇을 봤을 때는 핵심 통화인 코어의 가치가 2달러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어 입장에서 생태계를 먼저 넓히고 참여자를 많이 수용한 뒤, 그러니까 그릇을 키운 뒤에 코어의 가치를 높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면에서 코어 체인에는 현재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앙거래소 상장은 물론이고 또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중에게 있어서도 이 블록체인이 아직은 일상생활에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NFT,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 개념, 게임 아이템, 요 정도밖에는 눈에 띄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한 어떤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화 할 수 있는 오라클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막 블록체인의 일상생활 접목이 시작인 만큼 많은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코어체인 생태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저희 여기 디벨롭먼트 홈페이지거든요. 코어체인 이 디벨롭먼트 계정이 수많은 계정들을 팔로우업하고 있지만 이 계정들이 모두 믿을 수 있다고 보장은 할 수 없어요. 때문에 이 많은 프로젝트들이 프리세일을 한다고 해도 바닥을 내리꽂는 경우도 많이 봤으며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즘 코어 다오의 KYC를 거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5개가 이제 전부였는데 추가로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KYC를 거친 코어체인의 파트너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겠죠. 신원이 확인된 거니까. 하지만 어떤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도 믿을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잠깐 살펴보면 아이스크림 수압 잘 되고 있고, 섀도우 수압도 큰 문제 없고, 스위치보드라는 이 오라클 서비스도 있었고, 이 루나젠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에서는 시세가 괜찮은데 코어 체인 위에서의 루나젠은 그래도 많이 회복했네요. 처음에 이렇게 상장하고 쭉 내리꽂은 모습만 봐서 KYC를 했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보면 리퀴파이 네트워크라는 것, 그리고 LFG 수압, 그리고 레이어 제로, 마이다스, 디파이라마, 핫했던 아처스압, 포탈사이트, 코인북, 센터덱스, P2E 게임, 로얄, 요 정도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조금 특이해 보이는 이렇게 코인북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선 덱스 거래소인 것 같은데, 그것을 여러분들께 어떤 점이 달랐는지 조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코인북의 트위터인데요. 약 10,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메인 소개에 보시면 이 P2P 덱스 오더북 이라고 되어 있는데 멀티체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북이라는 토큰의 IDO를 진행한다고 하죠. 사전 판매. 화이트리스트의 판매 날짜가 3월 22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 그리고 퍼블릭 일반 참여도 3월 22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24시까지 사전 판매를 진행 계획이다라고 하네요. 코인북이 지금 서틱, 저희 코어다오의 보안 감사를 맡았던 3곳 중 한 곳에서 이렇게 보안 감사를 맡고 있군요. 덱스 거래소는 컨트랙트로 이루어진 거래소이기 때문에 보안 감사는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안 감사를 통과하면 믿을 만한 곳이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코어다오와의 KYC를 통과했다라는 이 정도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근데 이것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래소랑은 뭔가 틀리게 많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신개념 거래소인가? 이런 느낌을 제게 줬던, 한글로 보면 탈중앙화 멀티체인 P2P 주문서. 자, 멀티체인은 여러분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기존의 이제 섀도우 수압, 저희가 알고 있는 섀도우 수압 같은 경우나 LFG 수압도 마찬가지로 이 동일 체인 내에서의 토큰끼리만 수압이 가능했죠. 물론 타 이제 네트워크와 거래를 위한 브릿지라는 개념이 있지만요. 근데 현재 섀도우 수압의 브릿지는 이제 이런 상태고, 그래서 멀티체인의 브릿지를 뛰어넘는 기술을 가진 곳이 이 레이어 제로였죠. 스타게이트라는 거래소에 레이어 제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체인 간에서도 수압이 가능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향후 이 섀도우 수압도 레이어 제로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레이어 제로가 적용되어 있는 이 스타게이트 같은 곳을 보면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는 란이 있고, 또
상대방의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뭐 이더리움에 있는 USDC를 폴리곤에 있는 뭐 USDT로 바꿔버리겠다, 이런 것이 가능한 기술을 가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인북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끼리의 교환이 가능한 그런 개념인가? 라고 볼 수 있었어요. 자, 코인북 이 도큐 사이트인데요. 코인북 사용자는 유동성 풀이 아니고 당사자 간 거래를 한대요. 그래서 코인북에서 거래하면 미끄러짐이나 시장 가격의 영향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대요. 이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어떻게 미끄러짐이 없지? 저희가 스왑을 할 때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뭐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린다거나 확 미끄러짐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스왑에서도 이렇게 퍼센트를 설정해서 하락 허용치를 선택하곤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중앙거래소와 코인북, 이건 덱스 거래소죠. 덱스 거래소와 중앙 거래소의 비교네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이점이 있다, 이런 건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같은 덱스 거래소, 섀도우 스왑이나 LFG 스왑, 다른 스왑 사이트에 비해서 코인북이 어떤 게 더 특별한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멀티체인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상당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스왑 사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내용을 보면 이 코인북 설립자에 대해서 한 정보가 있는데요. 블록체인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비즈니스 개발,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웹2, 웹3에서 수억 달러를 창출한 디지털 마케팅 경험을 갖춘 분이라고 합니다. 로드맵. 현재는 보니까 코어다오 체인이 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간의 어떤 교환이 가능한가 봐요. 그리고 앞으로 이더리움, 폴리곤, 트론, 아비트럼 등의 멀티 체인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사이트 사용법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매뉴얼 보는 것보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네, 이곳이 접속한 코인북의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뭐 바이 리스팅이 있고 크리에이트 리스팅이 있네요. 바이 리스팅을 눌렀을 때는 뭐를 소비해서 뭐를 사겠다, 뭐 섀도우 스왑으로 따지면 요런 것과 요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쭉 눌러보면 현재 이렇게 보면요, BUSD랑 BNB가 있긴 하네요. 하지만 글쎄요, 대부분 코어 체인 위에서의 토큰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마 BNB 체인에 있는 토큰이 모두 가능하다면 여기서 검색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눈에 당장 리스트 목록에 보이는 것은 코어 체인 위에서의 토큰들이 대부분 보입니다. 크리에이트 리스팅은 뭘까? 여기 팔 것을 골라주세요. 골라볼까요? 뭐 코어를 팔겠다. 수량은 뭐 11코어를 팔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좀 모르겠는데요. 이게 상당히 개념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세일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신다 하여도 이것을 북 토큰을 뭐 초기 가격을 유동을 노리고 판매를 한다?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멀티체인이라는 말이 조금 이해도 가는 게, 여기 보면 각각의 이제 리스팅 항목이 쭉 있는데 이것들을 코인북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끌고 와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 같아요. 이렇게 보면 특이한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NB 코어, BNB랑 코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BNB와 코어를 교환할 수 있게 해준다. 재밌네요. 1 BNB당 181 코어. 그래서 이런 점이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LFG 스왑, 섀도우 스왑과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짧은 생각이에요. 현재 중앙거래소나 탈중앙거래소 에 있어서 이 레이어 제로라고 하는 것의 기술, 다른 메인넷 간의 교환이 가능하게 하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코인북이 하려는 것도 그런 일종의 일환이라면 뭔가 코어체인 생태계에 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조금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리세일에 참여하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구매했는데 팔기가 좀 어려울 것도 같으니까. 하지만 코어체인 생태계 발전에 있어서는 좋은 프로젝트로 보인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코어체인에 KYC를 했다고 다 믿을 수만은 믿어야겠죠. 왜냐면 신원 인증이 확인되고 또 프로젝트에 유망한 것들만 얘네들이 일종의 검증했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뭐 대다수가 다 믿을 만한 곳이고, 그 중에 리키파이라고 하는 뭐 네트워크 3월 19일부터 프리세일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KYC를 받은 프로젝트의 상장 결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면 코어 체인의 소문을 듣고 신규 유입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코어 체인의 기존 유저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로 뭐 우르르 물리고 또 저르르 물리고 또 우리들만의 어떤 경쟁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어 체인의 KYC를 받은 센터 덱스 파이낸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요. 이것도 덱스 거래소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섀도우 스왑, 뭐 LFG와 마찬가지로 뭘 거래할 건지 살 건지 뭐 이러한 거래소인 것 같고, 좀 전에 봤던 뭐 밈 로얄이라고 하는 것도 게임 P2E인 것 같은데 시세가 상장한 지 꽤 됐군요. 이게 일봉인데 적정한 가격을 폭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코어다오에서 KYC를 또 신규로 받은 코인북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올 이러한 새로운 프로젝트들, 코어의 가치를 지금 당장 판단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많은 생태계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이따 저녁 때 오늘 아처스와 펀트 토큰 추첨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